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은 14주차 강의지만 2차 시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원심분리, 원심분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원심분리, 많이 여러분들 들어본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심분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이 원심분리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들에 또 어떠한 그 성분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공정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심분리, 원심분리란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심분리를 하면 매개체의 크기, 그 우리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그 혼합물들이죠. 그 혼합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의 크기 또는 모양, 밀도 또는 점성, 그리고 요 원심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로터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로터의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원심력을 응용해서 어떤 혼합물, 보통은 이제 용액 상태가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그 혼합물의 입자를 분리해내는 기법인데요. 이 혼합물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죠. 뭐 예를 들자면 미생물을 이용한 어떤 발효액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침출을 한, 우려낸, 거기에서부터 또 특정 성분을 갖다 분리해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세포들,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액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바이오 공정에 널리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응용된 예로는 제가 잠깐 예를 갖다가 적어놨는데요. 유지하고 물하고, 이를테면 뭐 우유, 쉽게 얘기하면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유지하고 물하고가 잘 유화돼서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는, 즉 유지방 성분이 물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요것을 갖다가 유지만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요거를 원심 분리를 이제 하게 되면은요, 유지 성분이 주로 들어있는 크림 성분, 요 크림만을 갖다 분리할 때도 사실 원심 분리라고 하는 요 기법들이 이제 사용이 돼요. 요 밑에 이제 그림은 좀 맨 왼쪽에 있는 저게 이제 원심 분리기예요. 탁상용 원심 분리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원심 분리기인데요. 저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는 이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형태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전을 시킨다면, 이를테면 저기 왼쪽에 이제 써 있지만은 1000G, G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가속도로 10분 정도 분리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하고, 그리고 핵 이외의 그런 세포들하고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은 침전이 대부분 되고, 그 다음에 침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상징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맑은 액이죠, 비교적. 그 맑은 액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원심 분리를 합니다. 이를테면 중력 가속도의 한 2만 배 정도 되는, 2만 배 정도의 중력 가속도를 가진, 즉 원심 가속도겠죠. 원심 가속도를 가진, 중력 가속도에 그러니까 2만 배의 가속도를 가진 그러한 속도로 20분 정도 분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까지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갖다 분리를 해내고, 또 마찬가지로
침전하는 부분에는 미토콘드리아지만 그 위쪽에 비교적 맑은 액, 이것도 이제 상징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이를테면 리보솜, 소포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에 2만 배가 아니라 이제는 중력 가속도에 한 15만 배 정도가 되는 고속으로 정말로 빠른 초고속으로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한 3시간 정도 분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보솜, 소포체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세포라 할지라도 그 세포에 들어가 있는 핵 또는 미토콘드리아 또는 소포체 이런 것들도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 혼합물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라든가 모양 또 밀도, 점도 그리고 이 회전하는 속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각 성분별로 바로 이러한 기법이 원심 분리 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떤 그 물리화학적 특성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계적 특성에 가까워요. 기계적 특성에서 침전 혹은 침강하는 그런 속도가 이제 밀도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기법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산업계 혹은 연구 과정에서 많이 이제 응용이 되는 그런 사례를 갖다 본다면은요, 의료용으로 제일 많이 응용이 되고 있죠. 폭넓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뭐 피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쵸? 어떤 질병이 있는지 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피, 혈액 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갖다 분리하기 위해서 먼저 원심 분리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또 혈액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 뇨, 오줌의 경우에도 소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1차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요. 또 침.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침 이런 것들의 분석을 위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성분별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분야 중에 하나가 폐수 처리. 폐수 처리의 경우에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에서 밀입자를 갖다가 이제 아주 그 작은 입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낼 때 그럴 때 뭐 대형 폐수 처리장에서 하지는 않지만 폐수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주 미입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침전시켜서 그래서 침전이 돼서 분리가 된 그런 이제 고체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슬러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슬러지의 형태로 분류를 한다라든가 또는 이러한 입자들을 분리하고 위쪽에 뜨는 위쪽에 이제 상층부에 분리되는 그런 어떤 유류성 그런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데도 실제로 폐수 처리를 하는 과정에 연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요소인데요. 우리는 이제 북한하고 지금도 휴전 상태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도 뭐 대북 제재가 어떻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핵 그 협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그쵸? 핵 연료 또는 핵 연료가 아니라 핵 무기의 그런 이제 소재가 되는, 그쵸? 이 소재가 되는 그 성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틀리나요? 우리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그러한 이제 우라늄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자량 238짜리, 그렇죠? 원자번호 238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연계에는 굉장히 235짜리인데요. 원자번호 235짜리인데 자연계에는 238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미량만이 235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235짜리를 238짜리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은 바로 이렇게 원심 분리를 이용합니다. 이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왜?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라늄 235, 238 질량이 다르다고요. 원자량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원심 분리를 통해서 충분히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원심 분리기를 갖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북한으로 수출해서는 안 되는 수출 제한 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고속 원심 분리기, 이런 것들은 수출을 갖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서방 국가에서. 그런데 이게 우라늄을 갖다 기체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쵸? 질량이 다르잖아요. 우라늄 235하고 238짜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속도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238짜리는 빨리 분리가 되고 235짜리는 그대로 남겠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산업용. 산업용으로는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의 농축, 조금 전에 우유 같은 경우에 유지방만 분리하는 이제 그런 거를 잠깐 제가 예로 드렸었는데요. 의약품이라든가 식품의 농축, 정제, 분리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실험용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갖다 시켰다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들을 갖다 분리해낸다라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험에 사용되는 물질을 분리하거나 정제하거나 또는 농축할 때 사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원심 분리기 자체도 크기가 작아요. 뭐 분자량의 크기라든가 뭐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그 장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미량 원심 분리기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탁상용 원심 분리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원심 분리기의 원리, 또 그 종류에는 어떻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심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거기 메커니즘으로서는 크기, 모양, 또 질량, 그리고 그 이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 용액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의 점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원심력, 그 회전 속도인 것이죠.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혼합되어 있는 액체와 고체를 분리하거나 이제 여과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회전 속도,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 이 회전 속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RPM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RPM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Revolution per Minute예요. 그래서 분당 Revolution, 회전이에요, 회전. 그러니까 분당 회전수를 줄여서 RP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글자만 따서. 그래서 분당 회전수 다르게 표현할 때는 R 슬러시 미니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분당 회전수가 6,000회 정도, 1분에 6,000회 정도를 갖다 회전하는 이 경우를 갖다가 저속 원심 분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만에서 25,000 RPM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고속 원심 분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만에서 8만 RPM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를 초고속 원심 분리기. 근데 이거보다도 더 빠른 형태로 회전을 갖다 시킬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저속, 고속, 초고속 이런 정도 범주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요것에 의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 생물체의 세포를 갖다가 이제 원심 분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성분별로 분리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를 하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세포를 갖다 아주 그 미세하게 잘게 부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균질기라고 하는 걸로 잘게 이제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혼합을 시키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이제 원심 분리기 내부가 되어 있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셀을 이 시험관을 갖다 이제 꽂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이제 꽂게 됩니다. 대칭으로 보통 이제 꽂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저속 원심 분리기 한 6000rpm 정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을 포함한 다양한 소기관들이 이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소기관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 소기관이죠, 이제. 소기관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원심 분리를 해서 2만에서 25000rpm 정도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핵이 저렇게 이제 침전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만을 또 분리를 해서 다시 이제 초고속 원심 분리를 갖다 이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리소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심 분리 속도에 따라서 즉 이 로터의 분당 회전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심 분리기의 이제 원리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기는 그래서 조작이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로터에 저렇게 시험관을 갖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도록 시료가 담긴 시험관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막 회전을 하면 우리가 질량이 무거운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쪽으로 먼저 내려가서 침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 조작은 첫 번째로 무게 중심을 맞춘다. 하나만 있을 때는 시료가 하나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증류수를 담은 그러한 이제 시험관을 갖다 반대쪽에 대칭으로 이제 꼽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갖다 맞추어서 원심 분리기에다가 이제 튜브, 즉 시험관이죠. 테스트 튜브라고 얘기하는 시험관 혹은 원심 분리관을 갖다가 이제 꽂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수가 돼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래야지 저 고속 회전을 하는 저런 로터에 이제 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무리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뚜껑을 닫고 원하는 온도, 그리고 RPM,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온도는 대부분 이렇게 세포라든가 미생물을 갖다 다룰 경우에는 저렇게 우리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도 세포 증식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4도C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낮추게 됩니다. 4도C 이하로 이렇게 이제 또는 뭐 4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원하는 온도, RPM, 시간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심 분리기를 갖다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을 시키죠. 그럼 굉장히 고속으로 이제 저속에서부터 뭐 고속 또는 초고속으로 이제 그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원심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다 지나면 완전히 멈춘 다음에 멈추기 전에 뚜껑을 연다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원심 분리기가 모두 멈춘 후에 뚜껑을 열어서 그래서 이제 튜브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따라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를 갖다 이용한 시료의 분리는 요 사진에 보시는 알베르 클로드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벨기에 출신의 생물학자인데요. 1929년에 미국 록펠러 의학연구소, 지금은 이제 록펠러 대학에 있는 이제 연구소에서 세포를 갖다 연구하는 그런 것들로 바로 이 원심 분리기를 갖다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를 분쇄해서 저속에서 초고속까지 순차적으로 원심 분리를 함으로써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냥 기관, 세포 중에서 큰 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핵, 또 미토콘드리아, 또 라이소솜 이러한 세포 구성물들을 갖다가 최초로 분리를 해서 이런 의학의 발전에 아주 크게 이바지를 한 바의 업적을 갖다가 이제 기려서 197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어요. 이 알베르 클로드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포를 다루고 또 의료 쪽에서 원심 분리기를 갖다 기본적으로 아주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회전 속도로도 표현을 하지만, 그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력의 몇 배냐, 이렇게 이제 원심 가속도죠. 원심 가속도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중력의 몇 배냐, 중력 가속도의 몇 배냐, 중력이라기보다 중력 가속도의 몇 배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력 가속도의 한 1500배 정도 이런 경우에 침전되는 경우는 비교적 덩치가 큰 물질들, 깨지지 않은 세포라든가 세포 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한 2000배 정도 조금 작은 입자들, 그래서 세포의 소기관들, 그리고 18000 중력 가속도 정도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입자들, 더 작은 세포 구성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보다 더 작은 또 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000 중력 가속도의 18000배 이상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속기관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성분들,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속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여감에 따라서 분리되는 녀석이 1번의 낮은 속도를 통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초록색이 분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속도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좀 빨간색을 갖다 분리를 할 수 있고, 3번의 속도 파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의 검정색에, 즉 크기가 점점 작아지거나 밀도가 점점 작아지거나 이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시료를 분리하는데, 그런데 요 알베르 클로드라고 하는 이 생물학자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세포로부터 성분을 분리하는 그러한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것이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핵무기에 사용이 되는 핵 연료, 즉 우라늄 235하고 238을 갖다가 이제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저게 맨 처음에 이제 우라늄이 들어있는 이제 우라늄 광석이겠죠. 광석을 채광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우라늄은 보통 우라늄 238짜리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99.3%, 거의 99%는 우라늄 광을 갖다 채광을 해도 거의 238짜리. 아주 소량 얼마 정도? 0.7% 정도가 235예요. 어떻게 분리하느냐? 얘네들은 성질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옐로우 K 형태의 우라늄 염으로 이제 정제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정제를 하는데, 정제를 해도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 235짜리냐, 238짜리냐. 얘네들을 이제는 가스화 시키게 됩니다. 이 정제염을 갖다 이제 가스화 시킨 다음에 그 우라늄 가스를 갖다가 원심 분리기에 밑에 있는 것이 원심 분리기에 넣게 되면 가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심 분리를 확 고속으로 이제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저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녀석은 우라늄 238짜리.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려서 나가는 녀석은 우라늄 235. 이렇게 해서 기차 상태 우라늄을 갖다가 분리를 하고
얘네들을 다시 농축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는 듯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라늄을 분리하는 데도 이제 원심 분리 기법이, 원심 분리 공정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세포 같은 경우, 예, harvest cell이에요. 즉 세포를 갖다가 잘 배양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를 갖다가 growth medium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배양을 할 때 썼었던 이제 배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centrifugation, 그렇죠? 원심 분리나 또는 filtration 여과를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cell disruption, 이 세포를 갖다 이제 잘게 부수게 됩니다. 예, 잘게 부수게 되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부수거나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뭐랄까 커터가 달린 그런 이제 믹서기를 통해서 부수거나 해가지고 셀을 갖다 이제 분쇄를 한 다음에요. 그거를 갖다 이제 분쇄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뭘 갖다 얻게 되냐면은 잔여물들, 세포 잔여물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이때 분리하는 것은 효소학적으로 또는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으로 이제 분리를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만 남게 되냐면 이때 이제 단백질류, 굉장히 밀도가 낮은 또 밀도가 높은 이런 이제 단백질류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다시 정제 과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갖다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단백질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순수한 단백질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단백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즉 발효액으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이러한 이제 사례,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나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원어로 일부러 한번 또 이런 기회에 또 뭐 영어를 갖다가 같이 한번 이제 친숙해질 수도 있겠죠. 예. When a centrifugal force예요. centrifugal force, 원심력. 원심력이 is applied to an aqueous mixture. aqueous mixture는, aqueous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mixture, 혼합물. 액체 상태의 혼합물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은 components of large size, 예, 더 커다란 크기의 성분, 그리고 density, 그러니까 더 커다란 크기의 크기, 그리고 밀도의 성분은 will sediment faster, sediment 침전하다, 침전될 것이다, faster 더 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제 하게 되면은, 예, 원심력이, 예, 액상 혼합물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 더 커다란 크기 또는 더 커다란 밀도를 가진 그러한 성분들이 더 빨리, 예, 침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크기나 밀도로 바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low speed centrifugation, 낮은 속도의 원심 분리는 is used to separate intact cell. 예. is used는 뭐냐면 뭐뭐 하는데 습관적으로 사용이 된다, 널리 사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to 뭐뭐 하기 위해서 separate intact cell, 즉 순수한 그러한 이제 세포, 예. 순수한 세포를 갖다가 분리하는데 낮은 속도의 그러한 이제 원심 분리, 예, 원심 분리 기법이 사용이 된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하냐면은 from spent medium. 이제 다 써서 별로 이제 불필요해진 그러한 이제 배양액으로부터 순수한 세포를 갖다가 분리하는데 이 낮은 속도의 원심 분리가 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주 높은 속도의 원심 분리는 can be used to separate subcellular component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세포 크기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그러한 성분들, 즉
즉 소기관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리하는데 높은 속도의 원심 분리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원심 분리를 통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분을 분리를 하고 세포를 분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원심 분리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Fixed Angle Centrifugation이에요. Fixed Angle. 앵글이라는 것은 요 로타가 서 있는 각도예요. 요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각도예요. 그래서 막 하면은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비스듬하게 벽 쪽으로 가서 저렇게 부착이 되면서 침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 축 혹은 고정 축각을 가진 원심 분리. 예. 고정 축각의 원심 분리기고요. 예.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축이 고정된 원심 분리기의 그림이고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윙 arm이에요. 스윙 arm. 스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그네 타는 거잖아요. 예. 그네 탈 때 원심력이 더 강해지면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쟤네도 마찬가지 축이 막 돌아가면은 쟤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이 변하잖아요. 그쵸? 그네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암 센트리퓨게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기다가 세포를 갖다 집어넣고 고속으로 이렇게 회전을 갖다 시키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혼합물들이 이렇게 잘 분산이 됐었던 것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펼쳐지면서 끝으로 몰리게 되고 나중에 세워도 이렇게 원심 분리를 한 후에 침전시켜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예, 그리고 밀도차를 갖다 이용한 원심 분리. 이것은 뭐 조금 전에 축이 이렇게 축이 바뀌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 암을 갖다 쓰거나 고정축을 쓰거나 어떤 것들을 갖다 쓰더라도 이때 이제 밀도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저 밀도에 의해서 분리하는 것은 저기에 이 혼합액 있잖아요. 액체 상태의 밀도를 갖다 변경시켜 가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원심 분리. 또 분리하고자 하는 고체 성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밀도 차이에서도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크기, 모양, 밀도차,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액체가 가지고 있는 혼합물에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액체가 가지고 있는 점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분리가 되지만 회전 속도, 원심 분리, 회전 속도, 원심력이죠. 원심력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심 분리다. 바로 이제 그러한 얘기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